제가 요즘에 쇼츠 보면은 뭐 어떤 여자분이 막 이렇게 뛰다가 철인삼종교육에 해갖고 앞에서 쓰러지길래 아 뭐 열심히 하다가 또 감동적으로 누가 데리고 가는 건가 했는데 그 여자분이 80살이에요. 80살인데 철인 경기를 삼종 경기를 완주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알던 노년이랑 지금의 노년은 준비됐냐 준비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완전 이건 재벌과 빈민의 수준으로 지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육체 건강도 뇌 건강도 다 솔직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나와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웠는데 80대는 30%가 근감소증이에요. 병이에요, 병. 그게 근육이 감소가 돼서.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가 되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노인분들이 뭐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넘어져서 많이 돌아가세요. 근데 그게 왜 넘어졌는데 우리는 안 죽는데 노인분들은 돌아가실까요? 근육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되게 장수하는데 뭐예요? 근육이 없어요. 단백질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시고 살만 찌시는 거예요. 앞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딱 정해진 건 하나예요. 아까 존 로크가 말한 거예요. 노인들이 얼마나 건강하냐, 노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얼마나 문해력이 되고 뇌 가소성이 팽팽하게 살아서 잘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냐, 이거밖에 없어. 그냥 다른 건 다 사족이에요.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 명언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대미를 장식하려고 준비한 명언이에요. 왜냐면은 다 각자마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명언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두의 명언이 돼야 돼요. 두 개를 읽어드릴 건데, 첫 번째는 319번이에요. 건강한 몸은 영혼을 위한 객실이고 병든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저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고 수술도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잘못 살았어요. 그 퓨처셀프에서 진짜 제가 퓨처셀프 책을 좋아하는 게 그 개념을 너무 잘 설명해서 그러는 건데, 저는 진짜 퓨처셀프한테 사채를 쓰면서 살았어요. 건강에 무지하고 건강을 과신하고 건강에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빚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디스크 수술을 벌써 2번이나 했어요. 시술을. 그러니까 디스크가 콱 와서 앉을 수도 없었고, 한 번은 택시를 타려고 딱 앉으려고 그러는데 찌릿하면서 택시 안으로 못 돌아가고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어요. 찌릿하면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 그렇게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말도 안 되게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학적 건강 지식이 전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근육을 바로 잡고 자세 교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술했으니까 디스크가 또 바로 사라졌네? 그러니까 어때요? 또 잘못된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해서 그나마 이제 병원에서 시술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당연히 안 고쳐지겠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갚아가야 할 빚이에요. 저는 인정을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엑스레이 상으로도 목은 디스크가 3개가 눌려 있고 허리는 하나가 눌려 있어요. 신경이 좁아져 있어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그냥 계속 여기가 저리고, 조금만 컨디션 안 좋으면 저기가 저리고 그런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거를 운동을 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도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예전에 진작에 시술했었어야 되는데 운동 열심히 하셔서 그나마 요렇게 시술 안 한 걸로 알고 있으라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팠던 경력이 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아프지 않으면 몰라요. 병든 몸이 진짜 영혼의 감옥이라는 거를. 진짜 아픈 사람들은 그냥 죽고 싶거든요. 사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고 싶은 게, 건강한 것은 아픈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왕관이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자주 당연하게 여긴다. 그냥 저는 너무 많이 아파봤고, 특히 기흉 수술했을 때가 인생에서 절정이었어요. 솔직히 기흉은 원인도 모르거든요. 너무 아파요 진짜. 그 순간도 너무 아프고요. 그 다음에 그 회복하는 과정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너무 다 당연시했던 게 저는 왕관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강한 사람만 보면 그냥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진짜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590번인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인생 정답이에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상태를 간결하면서도 완전하게 묘사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인생의 정답은 뭐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가진 거.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더 바랄 것이 거의 없으며 그중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진짜 제가 다시 봐도 너무 명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랑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을 진짜 올바르게 찾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왕관을 쓰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은 자 고령화 사회예요, 그렇죠? 정해진 게임이에요. 이제 뭐 출산율 올리는 건 노력은 다 같이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행복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인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해내지 못하죠? 그냥 냉정하게 말할게요. 대한민국은 그냥 미래가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딱 정해진 건 하나예요. 아까 존 로크가 말한 거예요. 노인들이 얼마나 건강하냐. 노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냐. 얼마나 문해력이 되고 뇌 가소성이 팽팽하게 살아서 잘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다른 건 다 사족이에요, 이제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건강도 뇌 건강도 육체 건강도 뇌 건강도 다 솔직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상상스퀘어에서 나온 책 중에 이게 올해의 가장 기대작이에요. 최문기 박사의 운동혁명. 최문기 박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운동의 신이에요. 이분은 경남 도대에서 보디빌딩을 1등까지 찍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태권도가 5단이고 유도가 2단이에요. 운동 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씨름단 코치도 해봤고 뭐 너무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수상스키도 자격증도 있고 뭐 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분은 그냥 운동에 미치신 분이에요. 건강운동관리사. 그분이 1기예요. 요즘에도 여전히 합격률이 1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석사를 해야만 그거를 자격증을 딸 수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1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이분은 이걸 다 어떻게 한 건가. 제가 근데 되게 오랫동안 알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운동에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냐. 저는 아프면 이분한테 가요. 그래서 운동을 배워요. 저만 간 게 아니라 저희 장인어른도 갔어요. 저희 처남도 갔어요. 저희 변호사님도 보냈어요. 저희 변호사님네 엄마 아빠도 갔어요. 제 친구도 갔어요. 제 친구네 교회 사람들이 다 갔어요. 제가 심지어 이분은 너무 대단해서 저희 PT 코치님이 장호영 코치님도 몇 번 모시고 갔어요. 더 전수 받으려고 우리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운동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지금 두 번째 읽고 있거든요. 가제본을 읽은 다음에 이제 정식 책으로 다시 읽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책을 좋아하냐면은 이 책은 고교 과정으로 등록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책을 수능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또 소개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최문기 박사님도 영상에서 인터뷰를 해주겠지만 최문기 박사 본인이 공황장애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한 얘기가 한 챕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 최문기 박사 장모님이 뇌에 문제가 생겨서 입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걸 극복한 얘기가 하나의 챕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운동을 많이 했는데 공부를 안 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았었다. 그걸 몇 년간 공부해서 집대성한 게 이건데 그래서 운동은 책으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 관련 단톡방도 많이 운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동기구도 개발을 다 끝내서 준비를 해놨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진짜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영리업체니까 돈을 벌어야겠죠. 그럼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진짜 돈을 벌자. 왜냐면은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달리기 요즘에 열풍이잖아요. 달리기는 뭐 신이 내린 운동이죠. 그렇죠? 달리기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살도 빠지면서 근육량도 같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신경을 진짜 더 많이 써요. 특히 언제부터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웠는데 80대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가 근감소증이에요. 병이에요, 병. 그게 근육이 감소가 돼서. 그러니까 근육이 감소가 되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노인분들이 뭐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넘어져서 많이 돌아가세요. 근데 그게 왜 넘어졌는데 우리는 안 죽는데 노인분들은 돌아가실까요?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대한민국은 되게 장수하는데 뭐예요? 근육이 없어요. 단백질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시고 살만 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랑 고 대표님이랑 다 달라붙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진짜 읽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건강 운동 관련해서 집대선택은 저는 못 찾아봤고, 저는 워낙 책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냐면은 역으로 반대로 우리가 항상 번역을 하잖아요.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 자체가 최문기 박사가 굉장히 이타주의자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참여하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가실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나온 게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그냥 책만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돈을 엄청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 운동기구랑 이런 걸 싹 다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전문가까지 고용을 하면서.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건강 관련 우리가 같이 앞으로 건강해질 생각이.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쇼츠 보면은 뭐 어떤 여자분이 막 이렇게 뛰다가 철인삼종교육에 해갖고 앞에서 쓰러지길래 뭐 열심히 하다가 또 감동적으로 누가 데리고 가는 건가 했는데 그 여자분이 80살이에요. 실제로 80살인데 철인 삼종 경기를 완주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알던 노년이랑 우리가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 알던 노년이랑 지금의 노년은 준비됐냐 준비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완전 이건 재벌과 빈민의 수준으로 지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좋은 습관, 좋은 방법으로 운동만 하면 돼요. 잘 먹고 단백질 잘 챙겨 먹고.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랑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근데 그동안은 지적 정서적인 거를 우리가 해갖고 남부럽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발표하는 거 보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하고 독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건강이에요. 저희가 이런 거를 굉장히 수소문을 많이 했었어요. 누구랑 이걸 일을 할 것인가. 근데 진짜 저도 이분 만나갖고 팔꿈치 아픈 것도 더 이상 주사를 안 맞고 스트레칭하는 법 배워갖고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진짜 감사하고 제 은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최 박사의 운동혁명을 읽어보셔서 진짜 건강으로 좀 광명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거인을 읽다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2시부터 행사 시작했거든요. 지금 5시 됐어요. 엄청나죠? 그냥 지루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더 의미 깊었던 게 여러분이 더 주가 돼서 여러분들끼리 막 너무 제가 이렇게 다 들어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얘기해갖고 냅두면은 뭐 내일 밤 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한잔 시킬 분위기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신청하셔도 되시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한테도 이런 데 꼭 나가봐라. 왜냐면은 에너지는 누가 만드는 거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만드는 게 있겠죠. 저는 조율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는 충분히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안 하는 책이 더 많아요, 요즘엔.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매달 좋은 책이 있어요. 약간 이게 책 풍년 이런 건가? 진짜 내년은 대학 약간 입학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설레이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책이 너무 미친 듯이 좋아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저희가 여태까지 로크미디어실부터 하면 책을 출간한 게 300권이 넘는데 제가 직접 번역을 한 건 처음이에요. 너무 이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또 같이 너무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타트를 잘 끊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행사를 꾸준하게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삶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하루예요, 하루. 거창하게 인생에서 살아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변하면서 손에 안 잡혀. 근데 그걸 되게 세분화하는 거예요, 하루로. 우리 이제 뭘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잘 산 하루는 뭘까? 사실 거기에 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데일리 리포트를 매일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진짜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가 유튜브 찍을 때 이거 80% 써서 안 되면 내가 100만 원 주겠다. 어떤 미친 사람이 여러분 다이어리 쓰라 그러면서 100만 원 주겠다 그래요. 그렇죠? 5000%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가 PDS 다이어리로 멘토링 프로젝트를 한 게 4기부터인가요? 찐으로 체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100명이라고 쳤을 때 이 타율이 너무 말대 안 되게 높아요. 무슨 명문대는 그냥 솔직히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도 벌써 이직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직 정도가 아니라 사고 방식을 바꿔요. 비혼주의에서 결혼을 저 결혼 날짜 잡혔습니다 이래요. 사고 방식 자체가 바뀌어요. 사고 방식 자체가. 왜? 그동안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걸 하면서 내 인생 구석구석을 건드려 보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내 삶을 한번 제대로 꽉 잡는 거예요. 뭐로? 데일리 리포트로. 네, 이렇게 확실한 방법론이 없어요. 제가 몇 개 얘기해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끼리 얘기해보고 끝날 때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발표해보고 그러고 마무리할 텐데 그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마무리 강의를 좀 해드릴 텐데 이 거인을 읽다에서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죽음은 삶보다 더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은 죽지만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해요. 문장 자체가 멋있어요. 굉장히 의미 깊고 우리가 보편적이라는 말을 읽으면 해석은 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여기에서 10년 동안 그게 좀 보편적이지 라는 단어를 안 써본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또 나오잖아요. 언어의 한계가 나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어휘량만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규정되는 거거든요. 이 책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어휘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곱씹어 보면서 죽는 건 명백하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살아는 있냐? 그거랑 이꼴하게. 일단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사고당하셔서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이 현재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살아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일단은 1대1 매칭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진짜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진짜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신없이 살았어. 그다음에 너무 무기력해. 그러면은 삶이라는 거를 100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100으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지만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우리가 멘토링 프로젝트를 해봤으니까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거를 이해 못하면은 사는 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죽음에 관해서 고민을 하다가 혼자 운 적도 있어요. 막 엉엉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주르륵 나요. 죽음에 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더 온전하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저는 이거를 너무 제가 좋아하는 명언으로 거인을 읽다 해서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질문을. 그러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으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어.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 누가 시키면 그것대로만 해야 돼. 그것대로 안 하면 심지어 막 처벌이 있고 고통이 따라. 그럼 그거 살아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또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돼요. 잘 사는 건 뭔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거는 뭔가?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면서 찾아본 적이 있고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50번이에요. 50번. 이거는 작자 미상이에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삶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하루예요, 하루. 하루. 그렇게 좁히면은 조금씩 답이 보여요. 거창하게 인생에서 살아있다는 건 뭔가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변하면서 손에 안 잡혀. 근데 그걸 되게 세분화하는 거예요. 하루로. 우리 이제 뭘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잘 산 하루는 뭘까? 하루 잘 살았다 우리 언제 말하나? 하루 언제 잘 살았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는 멘토링 프로젝트, 제가 다이어리 안 갖고 와서 다이어리 하나 빌려가면은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멘토링 프로젝트의 꽃 중에 하나는 완벽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 뭐 적어도 20살은 넘었고 멘토링 프로젝트 옛날에 평균 연령 내보면 40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 40년 인생 사셨는데 여기 자녀가 막 3명, 4명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저랑 같이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루라는 게 뭔가? 여러분 완벽한 하루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생각만 해도 벌써 힘들죠? 아니 웃겨. 아니 막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라톤 뛰고 오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해준 게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오늘 책 뭐 200권 읽으세요 그러면 안 했잖아요. 오늘 수학 문제 7개 풀어오세요. 아니면 단어 700개 외우세요 이러면 안 했잖아요. 각자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딴짓하지 마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완벽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70%가 힘들어. 20%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몸살이 나요. 몸살이 나. 그다음에 심지어 다 성공을 못해요. 그것도 제가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가 지나가면서 좀 여유를 줬죠. 100% 사는 거는 거의 못하고 정말 한 80% 여유를 줬을 때 그다음에 휴식 시간도 잘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가이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성공하지. 웃긴 게 뭐냐면은 내 하루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 다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인생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재수 좋게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누군가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에 뭐 인생에서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 명문대 가는 게 뭐 인생의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명문대를 갔을 때랑 그렇지 못했을 때랑 생애 소득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솔직히 자의보다는 환경 탓이 큰 거예요. 어렸을 때만큼 누가 시켜서 통제 속에서 뭘 꾸준히 하기가 좋을 때가 없죠, 진짜. 그렇죠? 어렸을 때만큼. 그 친구들은 운이 좋게 어렸을 때부터 완벽한 하루를 1년, 2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멘텀이 있고 좋은 대학을 가다 보니까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뭐예요? 신뢰 자산을 많이 쌓은 거예요, 한 방에.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상위 10%라고 규정하면 90%는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뭐 20%까지라고 해도 80%는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시죠? 누구 고용해야 되면은 좋은 대학 나온 애들 고용을 할 거예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죽음은 보편적이에요.
살아있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아. 왜?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여기 멘토링 프로젝트에 있는 분들은 뭘 해보신 거예요? 완벽한 하루. 진짜 처절하게 온몸으로 DNA 하나하나로 내 삶을 느껴봤어. 너무 막 알죠? 막 온몸이 이상해요. 엄청난 진짜 무슨 막 자기장, 전기장 같은 게 나를 막 진짜 옥죄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 휴대폰 한번 손이 가고 싶은데 못 가. 근데 또 결국엔 굴복해. 이러면서 굴복해. 그 다음에 여기 멘토링 프로젝트를 뭐 6주, 8주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이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은 데일리 리포트를 8주 동안, 6주 동안 사람들이 그때는 그냥 열심히 쓰진 않고 진짜 인생에서 최고로 열심히 쓰잖아요, 그렇죠?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한 예를 들어 한 기수에 30명 했다. 6기까지 했으니까 한 180명 한 거거든요. 그냥 6주, 8주 멘토링 프로젝트 했을 뿐인데 멘토링 프로젝트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간섭을 하나요? 뭘 하나요? 없어. 그냥 미션 내주는 정도. 핵심은 뭐예요? 데일리 리포트를 매일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PDS 다이어리로 멘토링 프로젝트를 한 게 4기부터인가요? 4기부터 PDS 다이어리로 했죠. 그렇죠? 그냥 좀 찐으로 체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100명이라고 쳤을 때 이 타율이 너무 말대 안 되게 높아요. 무슨 명문대는 그냥 솔직히 씹어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직 정말 많이 하고요. 여기도 벌써 이직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직 정도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꿔요. 비혼주의에서 결혼을 저 결혼 날짜 잡혔습니다 이래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왜? 그동안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걸 하면서 내 인생 구석구석을 건드려 보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내 삶을 한번 제대로 꽉 잡는 거예요. 한번 꽉. 뭐로? 데일리 리포트로. 진짜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가 유튜브 찍을 때 이거 80% 써서 안 되면 내가 100만 원 주겠다. 어떤 미친 사람이 여러분 다이어리 쓰라 그러면서 100만 원 주겠다 그래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거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 의뢰해서 거기서도 7번, 8번 해봤기 때문에 너무 한 5000% 확신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실한 방법론이 없어요. 내 하루를 집중하는 거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운이 좋게 6주, 8주 해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막 그 멘토링 프로젝트 끝날 때 그 아쉬움 있죠. 진짜 2주만 더 있으면 좋겠다. 다음에 나 또 뽑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신 있죠. 저도 여러분 이렇게 1년 데리고 살면서 이거 쓰게 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80%의 확률로 성공시켜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 됐다면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또 튜닝을 하면 돼요. 목표를 조정을 하면 돼요. 저도 데일리 리포트 많이 써보고 특히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정말 성별도 다르고 남녀노소분들이랑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하신 분들 중에 60대도 몇 분이나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랑도 열심히 써보면서 저는 이제 확신이 쓴 거죠. 그러니까 하루 내가 잘 살 줄 알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하루 해봐서 알잖아요. 하루 끝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딱 성공했을 때 끝났을 때 완벽한 하루 이걸 해냈어. 그걸 똑같아요. 하루를 1년으로 늘리고 1년을 평생으로 늘려요. 그럼 여러분이 죽을 때 진짜 잘 살았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거예요. 죽는 게 두렵고 아쉬움은 뭐예요?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하루로 매일을 살아보세요. 그렇죠?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딱 하나,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아쉬운 건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씩씩하지 못한 거. 그거 외에는 저는 죽는데 아쉬움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저는 진짜 잘 때가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진짜 딱 자고 일어나면은 완전 7시간 반, 8시간 초숙면으로 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일화 있죠? 저희 집에 비상 알람이 울려서 소방관이 찾아왔어요. 근데도 저는 깨지 않았어요.
근데 알람이 또 울렸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게 오작동이라도 소방관 선생님들 한번 오시겠죠? 또 왔는데 또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방관 선생님께서 진짜 잘 자시네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진짜 새로 태어난 느낌을 항상 태어나요. 그러다가 또 점점점 힘이 없어져. 그럼 자기 자야지 그러고 자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80, 90까지 잘 살면은 죽을 때 진짜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은 울겠지만 저는 웃을 것 같아요. 잘 살았다. 참 여러분들도 거인을 읽다를 제가 방금 이제 두 개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명언만 건져도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에서 인생 명언은 하루에 10번씩 읽어보시고 10번씩 써보세요. 필요한 분들은 100번씩 써보세요. 잃을 게 너무 없는데 얻을 게 너무 많아요. 언제나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는 당신이 전혀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은 내 고통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막 말기 암이야. 힘들겠죠. 당장 내가 남편이랑 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당장 내 신발 안에 돌멩이 조그만한 거 들어있는 게 제일 짜증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안 힘든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되게 경시하면 안 돼요. 근데 제일 안 친절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나는 이번 주에 얼마나 친절했지. 나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내 자식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 이웃에게 얼마나 친절했지. 그래서 뭐예요? 친절이 디폴트가 돼야 돼요. 이것도 진짜 제가 찾았을 때 좀 충격받았던 너무 좋은 문장인데, 언제나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는 당신이 전혀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5기 때부터 했나 4기 때부터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또 이거 해봤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우리 써서 공유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반성 한번 한 적 있어요. 어떤 기수에서 되게 걱정 없어 보이는 친구가 있어서 너는 무슨 걱정이 있겠니 그랬는데 그 사연 공개하니까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번듯하고 가정 환경도 좋고 그래갖고 얘는 걱정 없이 살았겠다. 그냥 귀한 자식으로. 아니야. 너무 힘들게 살았어. 다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다 고통이 있어요. 살면서. 그러면서 살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은 내 고통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막 말기 암이야. 힘들겠죠. 당장 내가 남편이랑 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당장 내 신발 안에 돌멩이 조그만한 거 들어있는 게 제일 짜증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안 힘든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되게 경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친절이 디폴트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번 주에 얼마나 친절했지? 나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내 자식에게, 아니면 나는 내 동료들에게, 아니면 내 이웃에게 얼마나 친절했지? 저는요 엄청 친절해요. 말도 안 되게 친절해요. 저는 어느 정도로 친절하냐면은 이렇게 동네 가다가 우리 동네 꼬맹이들 보이면은 걔네 먹을 것도 사줘요. 우리 아파트에 6학년짜리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걔가 맥도날드 들어가길래 제가 그것도 결제해줘요. 우리 건물에 청소해주는 어머니 70대 어머님이 계세요. 먹을 거 계속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또 어머님이 계세요. 어머니 근력 운동 하세요? 그래요. 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꼬마 친구들 보면 중학교 가니까 어때? 그래요. 저는. 너무 싫지? 그래요. 그럼 왜 싫어? 더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청 친절해요. 근데 제일 안 친절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가족들한테 의도적으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와이프 봤을 때 왜 이렇게 예쁘지?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가 어이가 없어요. 저는 어젯밤에도 우리 와이프한테 되게 예쁘네? 그랬어요. 왜? 친절한 게 중요하다니까요. 안 힘든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되게 충격적인 말이 하나 나오거든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씩 막 건넨다면 우리의 실제 이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친절한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돼도 될 것 같은데요. 출산율 2배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한 사람들만 모여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에 층간소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싸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항상 기본이 친절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선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누군가 양보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영국, 프랑스 이런데 뭐 선진국 저는 크게 안 쳐줘요. 왜? 식민지빨로 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닥. 근데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무식한 사람이 있고 안 무식한 사람이 있는데 세련된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은 뭐냐? 친절한 사람. 그냥 친절이 몸에 배 있어요. 그분들은. 그게 선진 시민이에요. 우리나라도 친절한 부분들 많아요. 근데 점점 각박해지고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어느 나라나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의식이 강했는데 그 명 때문에 암이 깊었고 그 부작용이 확 터져버리면서 공동체 의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죠. 그게 출산율 낮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멘토링 프로젝트를 매달하고 싶어요. 몸이 더 힘들더라도 강연이 몸이 제일 힘들거든요. 강연이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에너지 소모도 제일 크고. 근데도 지방으로 더 강연을 많이 가고 싶어요. 더 소외된 지역으로. 그러면서 더 무료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이거는 왜 썼냐? 오퍼레이션 시스템 OS로 쓴 거예요. 결국 사람들을 내가 뭔가를 알려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꼭지를 담아 놓은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설득이 쉬워요, 상대적으로. 왜? 거인들의 얘기를 빌려온 거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고 당장 저희는 회사를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만 시간을 써야 되고 그거에 80시간, 90시간 써야 되니까 그것도 재밌지만 그것도 의미 있지만 저 인생에 제 목표라는 게 있고 우리가 맨 처음 했던 거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나도 지점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살아있다는 걸 100점을 했을 때 7, 80점까지 밖에 못 가니까 너무 슬퍼요. 그게. 이거 하면 뭐 여러분 저한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 시간 써야 되고 저희 직원들 인건비 나가야 되고. 근데 왜 해요?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 모두가 친절하면은 세상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친절을 넘어서 모두가 사랑을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행복한 세상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거인의 륵다 열심히 읽어보시면서 각자만의 독서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만의도 독서법을 찾으셔서 그냥 계속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 번에 읽는 책이 아니라 그냥 수시로 식탁에 두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양치할 때 이렇게 딱 하나 보고 양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근할 때 적어도 한 페이지는 찍어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릴지 모르거든요. 사람은 결국엔 생각의 문제,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명언 하나는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아셨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없는 빈방도 기쁨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 제일 많이 가는데요.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유흥과 향락이 강한 나라가 없는데요. 제일 막 쾌락이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감이 쏟아지고. 우리나라는 그럼 왜 이렇게 슬프냐?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전철을 탔어요. 1시간 20분 동안 가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감정은 어때요? 여기에 긍정적 마음이 드나요? 부정적 마음이 드나요? 다 거의 90%. 왜냐면은 본능적으로 출퇴근이나 이런 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길죠? 저 다리 아프죠? 상황을 바꿔볼까요? 어제부터 사귀기로 한 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가고 있어요. 뭐만 해도 좋아요. 그냥 그렇죠? 손가락 껌지락껌지락하고 그냥 너무 좋아. 1시간 20분이든 2시간 20분이든 상관이 없어. 그게 뭐예요? 마음 맞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멘토링 프로젝트 때 해봤죠. 그렇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 지금 뭐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갖고.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마음이 맞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스펙트럼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 책은 뭐 철학, 역사, 정치,
본성, 심리, 뭐 그다음에 생산성, 비즈니스 전략 모든 얘기가 다 있는 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뭐를 요번에 읽어드리고 싶냐면은 4개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을 볼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아름다움은 신의 필적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것도 사실 얘기하면은 10분 얘기할 게 있어요. 신의 필적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계절의 변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사람마다 다 주관적일 텐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아기의 미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럽도 더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남미는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데 칠레마저 출산율이 1.1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전 세계 추세예요.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고 정서적인 것도 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큰 맥락은 똑같아요. 큰 맥락은. 근데 뭐 그러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왜 결혼을 하냐? 저는 그런 접근 방법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결혼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생에서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신이 기회를 주셔서 아이를 낳았다면은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를 항상 볼 수 있는 정말 인생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행복인지, 뭐가 가장 아름다운 건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야지 뭘 정책을 만들고 당연히 필요하겠죠.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일까요? 누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할까요? 누가 정책 때문에 애를 낳고 사랑에 빠져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면은 저는 이거 맨 처음에 영어로 봤을 때 너무 멋있어서 고 대표님한테 바로 카톡 보내주거든요. 제가 찾으면 형 미친 것 같다고. 근데 고 대표님도 이거 보면서 고 대표님도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 미친 것 같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무모할 만큼 피어난다. 만약 그것이 색이 아닌 목소리였다면 한밤중에 믿을 수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으리라. 그러니까 꽃이 밤에도 너무 예쁜 꽃이 계속 조용히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각적인 거니까 조용하고 시각적인 거니까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꽃이 피어나는 게 목소리였다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지저귀듯이 소리치듯이 아니면 비명 소리가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 저는 이 문장이 아름다웠고 또 다른 문장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이것도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걸 봤을까? 똑같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인들이랑 고수들한테 배워야겠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저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본성을 충실히 따르며 무겁고도 부드럽게 내렸다. 우리는 뭐야? 비 온다 이건데 그렇죠? 야 비 많이 온다 이건데 여러분 비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떨어졌대요. 그저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본성을 충실히 따르며 무겁고도 동시에 부드럽게 내렸대요. 진짜 감수성이 충만해지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문장들은 저는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1072번이에요. 저는 이거를 한 20번 넘게 봐갖고 많이 외웠어요. 당신의 삶이 나뭇잎 끝에 이슬처럼 시간의 가장자리에서 가볍게 춤추도록 하라. 이거는 사실 문장도 어려워요. 저도 이거 이해 안 돼서 챗GPT한테 좀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눈을 갖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 이걸 어떻게 본 걸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나뭇잎 끝에 물방울이 이렇게 장력 때문에 맺혀 있는 그거를 보고 나서 나뭇잎 끝에 이슬처럼 시간의 가장자리에서 가볍게 춤추도록 하라. 너무 좋죠.
그냥 제가 이 시간의 가장자리라는 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시간의 끝자락. 그러니까 요 물방울은 여기서 떨어지면서 그 포맷이 깨지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물방울에 수명이 다하는 것처럼.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이 어때요? 아주 가볍게 댕글댕글거려요. 그렇죠? 요즘엔 인공지능이 있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셨을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기 아름다운 문장이 꽤 있어요. 아름다운 문장이 꽤 있습니다. 이 책은 식탁에 두고 보세요. 식탁. 그래서 그냥 밥 먹기 전에 몇 개 읽고 애들이 듣던, 아내가 듣던, 남편이 듣던 그냥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잃을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거를 싫어하는 가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황은 할 거예요. 응?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우리 딸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아들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좀 당황하면 좀 삭막한 거죠. 세상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도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도 소개해드렸고,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거든요. 윌리엄 쿠퍼 201번. 우리는 이거를 경험해봤고 경험해보고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없는 빈방도 기쁨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멘토링 프로젝트 때 해봤죠. 그렇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 지금 뭐예요? 지금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근데 왜 그래요? 마음이 맞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 여기서 왜 행복하냐면은 혼자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심지어 들어오지도 않고 책도 안 피게 돼요. 근데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와, 이 문장 하나 읽어도 막 재밌어. 막 미소가 나오고 거기서 드립 하나 제대로 치면은 막 깔깔거리고. 세상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음 이런 단어가 약간 구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곱씹어 봤는데 내 마음이 아파. 되게 옛날 말 같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들어. 이것도 되게 막 1997년 느낌 나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서 많이 사라진 느낌? 그러니까 빈 방이 기쁨으로 가득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이 다 어디 있어요? 스마트폰 속으로 우리 정신이 빨려 들어가면서 마음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없어졌어 우리에겐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속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살아가요. 이 시간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무의식. 시간을 빨리 떼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사고 실험 해볼까요? 전철을 탔어요. 1시간 20분 동안 가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감정은 어때요? 여기에 긍정적 마음이 드나요? 부정적 마음이 드나요? 다 거의 90%. 왜냐면은 본능적으로 출퇴근이나 이런 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시간 20분이 짧나요? 기나요? 전철 타는데? 길죠? 저 다리 아프죠? 상황을 바꿔볼까요? 어제부터 사귀기로 한 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가고 있어요. 뭐만 해도 좋아요. 그냥 그렇죠?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하고 그냥 그다음에 너무 좋아. 1시간 20분이든 2시간 20분이든 상관이 없어. 그게 뭐예요? 마음 맞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또 다른 예. 제가 자주 듣는 예가 있잖아요. 아기는 귀여워요. 그렇죠? 1살도 너무 귀엽고 2살도 너무 귀엽고 5살도 너무 귀엽고 초1도 너무 귀여워요. 초1까지는 남의 집에도 귀여워요. 근데 한 초4, 초5 가면은 저희 딸 키 160이거든요. 귀여울까요? 안 귀여울까요? 안 귀엽죠. 그렇죠? 저는 귀여워요. 왜? 나는 걔랑 마음이 맞기 때문에. 160이면 여러분 귀엽진 않아요. 크지. 어머 너는 키가 왜 이렇게 크니 이거지. 저는 아직도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초5 160인데. 저는 확신이 있어서 초6도 귀엽겠구나. 20살 돼서 또 남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귀여울까?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저랑 친한 어머님이 계세요. 70대 어머니. 뭘 바리바리 싸들고 지하주차장으로 가고 있는 거. 어머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 이거 딸 주려고. 딸을 주려고 반찬부터 이렇게 해서. 왜? 그 어머니 눈에 아직도 그 딸이 지금 40대일 거거든요. 아직도 귀여운 거야.
귀여운 거예요. 왜? 마음이 맞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로 가고 있어요? 마음이 디커플링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 제일 많이 가는데요.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유흥과 향락이 강한 나라가 없는데요. 제일 막 쾌락이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복감이 쏟아지고?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왜 이렇게 슬프냐?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왜 행복해? 오자마자 막 행복하잖아요. 마음이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저를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로 자주 봐서 조금 그 감흥이 덜하겠지만 막 우연찮게 저 한 번 보는 분들 있거든요. 내가 약간 무서울 정도예요. 저기서부터 다가오는데 저를 거의 잡아먹을 기세로 오세요. 왜? 그분 마음이 진짜 나를 너무 맞았거든요. 그분 마음이 진짜 저랑 너무 맞았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너무 이해돼요. 그래서 진짜 마음 맞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럼 빈 방도 진짜 기쁨으로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